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사실 발리에 와 있고요. 저희가 세계여행 떠난 지는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현재는 발리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 한 달 살이를 했거든요. 물론 3가지 도시를 저희가 다니면서 여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베트남에서 한 달 정도 있는 동안에 있었던 뭐 저희의 여행 이야기나 아니면 총 경비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여행하면서 또 소소한 팁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까 해서 오늘 베트남 총정리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세계여행 한국에서 딱 떠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라로 어딜 갈까 엄청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가볍게 좀 시작해보자 하고 간 곳이 바로 베트남이었거든요. 우리 베트남이 첫 나라였는데 자기 어땠어? 첫 번째 나라로 베트남? 솔직히 이번 여행 나올 때 나는 맛있는 걸 많이 먹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베트남을 했는데 나는 너무 좋았어. 너무 맛있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일단 맛있는 걸 먹어도 가격이 너무 싸니까 맛있게 많이 잘 먹었죠. 저희가 사실 워낙 남편도 먹는 걸 좋아하고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은 양이 또 적으면 또 속상해요. 이거 굉장히 서운하잖아. 근데 베트남은 사실 진짜 배부르게 막 2인분이 아니라 3인분, 4인분 이렇게 시켜놓고서도 막 먹어도 사실 가격이 거의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엄청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일단 베트남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베트남 또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그래도 도움을 좀 드리고자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4월 말 24일에 나와가지고 5월 23일까지 해서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항상 여행하기 전에 날씨 되게 중요하잖아요. 날씨 어땠지 우리? 우리가 여행했을 때 네이버 뉴스 나오지 않았었나? 맞아, 네이버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국 분들이 또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괜찮냐고. 안 덥냐고. 네, 사실 저희가 호이안에 왔는데 호이안이 첫 번째 도시였어요. 호이안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덥고 푹푹 찌고 습도도 진짜 엄청 높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렇게 더운가 보다 했는데 한국의 네이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동남아 쪽에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이상기후로 완전 폭염이 와서 푹푹 찌고 있다고 너무 빠른 더위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체감기온이 항상 체감기온이 45도 가까이 웃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찡기하네, 찡기하네. 진짜 우리가 만두가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이게 걸어다니면 이게 흐느적. 흐느적거리는 느낌 들면서 맞아. 와, 자전거 탈 때도 힘들고 맞아. 너무 네. 생각보다 진짜 너무 더워서 좀 고생을 했고요. 베트남 호이안 쪽에 4월 말 5월 초의 날씨는 굉장히 덥고 습했다. 네, 나트랑은 좀 낫지 않았나 그래도? 나트랑 어땠어? 아니, 마을절 갔는데 진짜 거기 똑같이 너무 더웠어. 다 덥고. 맞아요. 나트랑 저희가 갔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 오기 전에는 거의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엄청 날이 덥고 습하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다만 호이안보다는 좀 나았던 부분이 뭐냐면 호이안은 사실 좀 예쁜 정겨운 마을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다 나지막한 건물들이라서 길을 걸어다니면 낮에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나트랑은 그래도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걸어다닐 때 낮에 걸어다녀도 거의 그늘 밑에서 이렇게 샥샥샥 피해서 다니면은 그래도 꽤 다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 습도를 하더라도 나트랑이 훨씬 여행하기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3번째 도시 달랏은 어땠지? 달랏은 이제 동네가 다 에어컨이야. 다 선선하고 시원하고 진짜 서늘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네, 달랏이 원래 그 휴양지로 높은 지역에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피해서 이제 좀 시원한 데서 휴양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마을이다 보니까 사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굉장히 선선했어요. 굉장히 그래도 5월 초 중순이었지만은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하고 또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좀 쌀쌀해졌었어요. 그래서 좀 긴팔 긴 바지를 여자들은 좀 입고 다녀야 될 정도. 사실 현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패딩 입고 막 맞아요. 5월이었는데 5월 심지어 중순 말쯤이었는데도 달랏인데에서는 패딩을 입고 막 두꺼운 후드, 저녁에는 플리스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한테는 오바일 것 같고 여행을 만약에 5월 중하순쯤에 오시는 분들은 반팔이나 가벼운 긴팔 정도만 챙겨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달랏이 저희가 갔던 5월 중순쯤은 사실 우기였었어요. 우기라서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뭐 우기라서 여행이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낮에는 또 그렇게 비 올 때는 어디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숙소에서 이렇게 비 오는 창밖 보면서 있는 것도 굉장히 운치 있고 또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너무 덥고 뭐 비도 오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세 군데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덥고 한데 있다가 딱 시원한 데서 좀 몸 식히고서 딱 나오니까 되게 좋았고. 그치. 마지막에 달라시 또 힐링이 꽤 됐었습니다. 달라지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코스 한번 좀 얘기해볼까? 일단 첫 번째 호이안은 저희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올드타운이잖아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 같은 느낌의 옛날에 그런 정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남아있고 또 가운데 이렇게 강이지 투본강이 흐르면서 거기에 저녁에는 수많은 그 소원배들 불빛들이 켜지고 풍등이 알록달록하게 켜지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장관을 이루거든요. 또 이제 관광객들도 그렇고 다들 아오자이 같은 걸 입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굉장히 뭔가 전통스러우면서도 그런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호이안이다. 그나마 또 뭐 관광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코코넛배. 네, 코코넛배 엄청 많이 타시죠. 보통 패키지에도 많이 들어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타시는 그 코코넛배 타는 거랑 P클래스입니다. 저희가 처음 요번에 해본 건데 저희가 사실 호이안 음식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반새우도 좋아하고 또 뭐 있지? 분짜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하는 체험인데 사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 그치? 그리고 사실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사실 음식도 훨씬 맛있었기 때문에 코코넛배 하시는 분들은 쿠킹 클래스를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보통 10달러면 하거든요, 인당 10달러면은 직접 음식 만드는 것도 배워보고 체험하면서 또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가성비 좋은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호이안 도체 바닷가 쪽. 그치. 다낭에도 물론 미케비치가 있긴 하지만 호이안의 바다가 다들 조금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보통 많이 가시는 데가 안방비치. 안방비치 가면은 뭐 앞에 여러 가지 펍들도 있고 뭐 음식점들도 있고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안방비치인데 좀 더 조용한 비치를 찾으신다면 그 옆에 끄어다이 비치라는 데도 현지인분들은 많이 가세요. 그래서 끄어다이 비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있는 히든 비치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진짜 조용해요. 관광객들 진짜 거의 없고 완전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든 비치 가시면 되는데 단 거기 사람이 없는 만큼 부대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뭐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긴 한데 진짜 그냥 선베드나 바닷가에서 조용히 쉬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비치, 조금 더 로컬스러운 분위기 원하신다면 끄어다이 비치. 그래도 완전 관광스러운 분위기를 좀 더 원한다. 나는 제일 아무래도 호이안 왔으니까 여기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안방비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이스뷰 보이는 카페도 가는 것도 재밌어요. 그치 맞아. 보통 저희가 지금 발리에 와 있긴 하지만 발리가 라이스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뭐 논뷰죠, 논뷰. 앞에 이렇게 라이스필드 쫙 이렇게 벼들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어떨 때는 이제 좀 모내기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는 푸릇푸릇한 느낌이고 이제 수확철이 다가올 때는 노란, 저희가 갔을 때는 수확철이라서 노란 이런 벼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뷰를 볼 수 있는 데가 발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로컬 분 추천으로 해서 갔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았지. 그래서 라이스뷰 보면서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더위도 좀 피해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추천드립니다. 베트남 또 마사지가 또 너무 좋죠. 네, 어차피 마사지는 보통 베트남 가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많이 받을 거고 뭐 1일 1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보통 가면은 이제 뭐 마사지도 해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치도 주시고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동하실 때 보통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데나 그런 것들은 보통 픽업이나 드랍 서비스들이 보통 다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낭에서 호이안까지가 보통 택시비로 꽤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랩으로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예 그런 스파를 예약을 하셔가지고 픽업을 요청하면은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그냥 무료로 픽업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심지어 뭐 2인 이상 아니면 뭐 90분 마사지 이상을 받으면은 왕복 픽업에 드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아니면 숙소로 옮길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숙소를 내가 호이안 안에서도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 그럴 때 일단 여기 가서 마사지 받고 또 돌아올 때는 숙소 앞에 드랍 오프를 받는다든지 또 많이 하시는 건 뭐냐면 안방비치 앞에도 마사지 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숙소에 올드타운에 숙소가 만약에 있다면 나 마사지 받을게요 예약하고 일단 마사지를 가요. 그리고 안방비치에서 실컷 놀고 또 돌아올 때 드랍 오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쨌든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택시비들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트랑은 어땠어? 요즘은 나트랑에 한국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어. 여기가 다낭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진짜 많았고 아마 나 혼자 산다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 그치? 나 혼자 산다에서 그때 아마 달랏을 여행을 갈 때 뭐 나트랑도 이렇게 찍어서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나트랑이랑 달랏이랑 묶어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여행 상품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다낭이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나트랑으로도 여행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에 나트랑 갔을 때는 정말 한국인들이 거의 뭐 한 70~80%였을 만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생각보다 러시아 분들은 오히려 많이 없었지. 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우호적이고 한국 말도 너무 다들 잘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네, 그치? 그리고 여기가 좀 바닷가 쪽이니까 음식 자체도 거의 다 이제 해산물 계열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해산물도 되게 많이 쓰고 싸더라고 엄청 그것도 자체. 맞아. 그 귀한 불이나 막 청알 오징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엄청 싼 거야. 그치. 깜짝 놀랐어. 맞아.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그냥 일반 소고기 쌀국수 많이 먹잖아요. 근데 나트랑에서는 쌀국수 하나를 먹더라도 일반 뭐 비프 쌀국수, 뭐 포보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해산물 쌀국수를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오징어 쌀국수 같은 것도 있었고, 하이라고 하는. 맞아. 게살로 만든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이런 쌀국수들도 있고, 뭐 다양한 시푸드 쌀국수들도 있고 해서 너무 그동안 소고기 비프 쌀국수만 드셨다면은 나트랑 오셔서는 좀 더 해산물 쪽으로 드셔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치? 나트랑 이제 주변 가볼 만한 데가 있지. 나트랑 앞에 있는 비치도 사실 상당히 좋아요. 사실 너무 놀랬던 게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엄청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아침에 일찍 시작되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사실 뭐 나트랑만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어디를 가도 아침에 새벽 5시만 돼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니고 심지어 쌀국수 가게나 반미 가게들이 막 5시부터 다시 밤부터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서 너무 놀랬는데 나트랑에서는 또 더 신기한 게 5시만 돼도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수영하고 있고 9시에 5시에 수영하고 있고. 사실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수영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런 루틴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6시에 나와 물에서. 근데 도대체 몇 시부터 수영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이미 5시, 6시만 돼도 정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바다에 굉장히 많고 네, 거기서 정말 현지인 분들인지 관광객 분들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바다를 아무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그래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앞에 비치에 선베드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엄청 저렴해요. 코코넛 음료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콜라, 맥주 이런 것만 시키면 보통 그런 것도 2,000원? 이 정도면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돈만 있으면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선베드에 누워서 놀거나 현지분들은 선베드도 눕지도 않아요. 그냥 모래에 앉아서 이렇게 피크닉을 즐기거나 아니면 돗자리 같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용 부담 하나도 없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또 바로 그 앞에는 물론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핫한 느낌의 비치클럽은 아니지만 잔잔한 느낌의 비치클럽도 한 3~4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치클럽에 앉아가지고 밤에는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즐기거나 낮에는 바다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트랑은 바다가 예쁘니까 그치? 나트랑에 갈 수 있는 관광 코스라는 것들이 사실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일단 뭐 중심가 쪽에는 먹거리가 일단 굉장히 다양하니까 낮에는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낮엔 너무 더우니까 카페에 많이 가시고 카페 한국인들이 많이 가시는 카페는 뭐 CCCP 카페 이런 데가 에어컨이 잘 나와서 많이 가시고 보통 뭐 홈카페나 스타벅스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그 외에도 아기자기한 간판 카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나마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시내 쪽에서 좀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꼬나가르 사원돌도 많이 가시고 혼총곳이라는 곳 거기도 바다 쪽인데 거기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지금 얘기하는 데를 찾아보긴 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대신에 혼총곳 말고 혼총 쪽에 있는 비치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는 사실 거의 한국인들은 한 분도 안 계셨었고 거의 뭐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되게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비치예요. 네, 나트랑 중심가에 있는 바다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되게 조용하면서 프라이빗하고 물에서 놀기도 나름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깨끗하고 좋았던 것 같아서 만약에 사람들 너무 붐비고 이런 바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혼총곳에 있는 그 바다 쪽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유명한 게 또 머드스파 있죠. 머드스파 할 수 있는 곳도 서너 곳이 있어서 머드스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덤시장, 시장에서 뭐 쇼핑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롯데마트나 아니면 뭐 빈컨마트 이런 데서 시원하게 쇼핑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뭐 이런 코스들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나트랑 여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도시 세 번째 달라. 이제 달라 이제 시내가 이제 경사지가 너무 많고 걸어다니는 좀 어렵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그 가운데 쪽에 있는 야시장이 있어요. 야시장이 되게 크고 좋았지. 그치 맞아. 나트랑은 야시장이 사실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1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동남아에 생각하는 그런 야시장 분위기랑 달라요.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달랏은 좀 더 야시장이 컸다. 네, 아마 나 혼자 산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 그 계단에 다들 앉아가지고 반짱면 같은 것도 먹고, 뭐 맥주나 겜보 이런 것도 마시고, 그리고 그 시장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는 뭐 바비큐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시푸드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바비큐 해가지고 앞에서 드실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쇼핑할 수 있는 데도 많아요. 옷도 굉장히 싸요. 맞아요. 여기가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나중에 유럽 갈 때 입을 무슨 패딩이나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걸 살까 싶어서 한번 둘러다녀 봤는데, 다른 지역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5월 중순인데 패딩이라든지 플리스라든지 두꺼운 옷들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물론 뭐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몇 번 입어보다가 좀 봉제나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볍게 한두 번 입고 뭐 하실 분들은 거기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쌌어요. 그리고 맞아요. 하나 또 쇼핑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신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옷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짜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엑스라지라 하더라도 이 옷의 엑스라지와 저 옷의 엑스라지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쇼핑하실 때는 직접 진짜 입어보고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쇼핑이 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광 코스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나트랑에서 달랏으로 잠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한국인들한테는 보통 알려져 있는 게 달랏 1일 투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 그냥 아침에 일찍 새벽에 버스 타고 와서 한번 달랏을 후루룩 굽고 저녁에 딱 돌아가는 이런 코스가 제일 유명하긴 하고요. 그렇게 여행을 하셔도 좋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달랏에서 한 6일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둘러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한국인들이 좋아하시는 건 다딴나 폭포의 알파인 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유독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든 아니면 연세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심지어 꼬맹이들도 많이 타잖아요. 네, 다딴나 폭포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거기 폭포에 내려가는 길에 알파인 코스터라는 게 있어요.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알파인 코스터가 있는데, 그걸 타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게 보통 인당 한 10,000원, 9,800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크레이지 하우스라고, 뭐 많은 분들이 스페인의 가우디 양식과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가우디랑은 엮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보통 다른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좀 재밌게 지어진 집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기대한 것보다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마치 그 혹시 포항에 그 스페이스 워크라고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 되어 있으면서 엄청 높은 데로도 올라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고, 굉장히 생각보다 스릴 있고 너무 재밌고 사실 찍을 장소도 많고, 그래서 크레이지 하우스는 정말 추천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달랏 기차역. 거기 이뻤어. 기차역 자체도 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유럽은 기차역도 엄청 예쁘게 웅장하게 잘 짓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기차역도 나름 예쁘게 지어져 있고, 또 열차도 굉장히 레트로합니다. 그죠? 완전 레트로한 느낌의 옛날 열차를 타고 칙칙폭폭 가는 그 느낌도 되게 좋았어서 열차 타고 림프웍 사원 가셔가지고 돌아오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또 중림사원 올라가서 경치 보고 중림사원 둘러보고 다따나 폭포 다녀와서 다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달랏 자체가 굉장히 지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뷰 좋은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또 커피도 유명하고 와인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메린 농장이라는 그런 커피 농장에도 구경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와인 농장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구경을 가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새벽에 구름투어도 굉장히 많이.
많이 가세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해요. 한 4,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나? 꽤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새벽에 보통 4시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일출을 보면서 이제 구름이 싹 거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라서 거기도 많이 가시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일어나셔서 거기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게을러가지고 차마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여기까지 해서 달랏 코스는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도시의 교통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